내 나이 62세에 재혼, 한 달 만에 너무 후회했습니다. 인생 대차게 쪽박 찼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재혼을 했지만 지독한 선수에게 걸려들었지 뭐예요. 사실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 삶이니까요. 또한 인생을 살면서 저다운 선택을 한 적이 없기도 했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급한 제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조미라입니다. 올해 62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순천 외곽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각 호실을 돌아보며 전등은 잘 들어오는지, 문단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건물이 저에겐 전부거든요.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등산 모임에 나가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도 다니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나마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정한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1층 빈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투가 참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정한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묘하게 흔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든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한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정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자 드시기 아까운 반찬을 만들었다며 작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콩나물 무침이었는데 간이 딱 제 입맛에 맞았어요. 그때 정한수의 눈빛을 보니 뭔가 외로워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혼자 먹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젓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정한수 생각이 났어요. 이 나이에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에서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정한수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다가 발목을 삐끗했나 봐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게 아파 보였어요. 어머, 정한수 씨 괜찮으세요? 다급하게 다가가서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집에 올라가세요.
얼음찜질 해드릴게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더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결국 따라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정한수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정한수를 소파에 앉히고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발목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죠.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썰어서 넣었어요. 배고프셨을 텐데 간단하게나마 드세요. 라면 한 그릇을 건네니까 정한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한 수저 뜨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밥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혼자구나 싶었죠.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말하는 정한수의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지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데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한수는 발목이 나을 때까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가져다 덮어드리고 중간중간 얼음찜질도 갈아주었죠.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참 따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한수가 발목이 많이 나았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정한수가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참 단정하더라고요. 편지를 펼쳐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싶었죠.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혼잣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랑 닮았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지낸 외로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후부터 정한수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가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한수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한수가 치킨을 사들고 올라왔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선생님,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한수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정한수 씨,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딸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외에 있어서 자주 통화는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상의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늘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결국 정한수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 말 쉽게 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서운했거든요. 하늘아, 엄마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칠 후 정한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혼인신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혼인신고 먼저 해두면 법적 보호도 되고 나중에 혹시 자녀분이 반대해도 정식 부부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려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하늘이와 다시 통화했어요. 혼인신고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더니 딸이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정말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늘아, 너는 왜 엄마를 믿지 못하니? 믿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 일이라고요. 딸과 말다툼을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답답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한 번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한수와 함께 구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정한수가 제 핸드폰을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마침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진 상태였거든요. 어머, 이거 비밀번호가 너무 간단하네요. 정한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남편 기일인 315로 설정해 놨거든요. 요즘 피싱 사기도 많고 해킹도 많이 당한다고 하던데요. 복잡하게 바꿔드릴게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ATM 가는 것도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잖아요. 분명 좋은 말이었어요. 아내를 보호해 주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정한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2층 카페를 운영하는 은찬이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은찬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주저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죄송한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했어요. 은찬이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 정한수 씨 말이에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 대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건물주 아주머니가 모든 걸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찬아, 괜한 참견은 하지 마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은찬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확인도 안 해본 소문으로 사람 흉보는 거야?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만약 은찬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은찬이 고개를 숙이며 내려갔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한수가 오늘 아침에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핸드폰 비밀번호, ATM 카드. 그때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뭐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밤늦게 정한수가 올라왔을 때도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웃고 있지만 왜인지 어색하고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정한수를 바라보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은찬이와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정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해줬지만 저는 자꾸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남편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가게 일로 상의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려면 건물 일부를 제 명의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젓가락을 놓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세에도 유리하고 대출받을 때도 훨씬 쉬워져요. 정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해지고 있었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런 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얼버무렸어요. 정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한수는 금세 잠든 것 같았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제 전부인데 이렇게 쉽게 넘겨도 되는 건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한수는 넌지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직접적으로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자꾸 언급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밤늦게 은찬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선생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선생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 이은수 선생님 기억나세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수라니 물론 기억했죠. 같은 학교에서 10년 넘게 함께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은수 선생님의 아들, 이은찬이에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은찬이 저를 알아봤던 거구나 싶었죠. 아버지가 선생님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알아봤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한수라는 사람, 사기 전과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찬이 건넨 종이에는 정한수의 실명과 전과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 재산 편취.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전, 청주, 전주. 여러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은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선생님, 건물명에 이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믿고 싶었어요. 정한수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던 것, ATM 카드를 대신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건물명의 이전 이야기까지.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은찬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찬이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정한수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였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가요?